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1번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GX가 어떻게 나는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GX라는 친구를 보니까 이제 절대값 F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 이렇게 이제 생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 그려주고 X축 밑에 부분 접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그래프일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사실 절대값은 X축 밑에 부분 접어 올려주면 되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새끼는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면 합성함수 느낌이지? 그치? fx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라는 친구를 합성시킨.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볼게요. 1 플러스래. fx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합성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를 뭐 진짜 미분을 해가지고 관찰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친구들이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x분의 1이라는 친구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친구의 합성함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을까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x자리, 분모 자리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한 그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찌 보면 합성함수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번만 할게요. 잘 들어봐. 얘들아,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지. 지수함수인데 감소하고 있죠. 극점 있어요, 없어요? 감소함수니까. 자, x분의 1이라는 친구 못 그리면은 이것도 저기 미적분 포기하세요. 그치?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감소함수죠? 맞아요. 감소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감소랑 감소를 합성했어요. 무슨 함수예요? 증가. 그치? 얘는 증가입니다. 속함수는 그냥 증가함수예요. 극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그냥 증가함수예요. 제 말 이해됐어? 형, x가 커지면 속함수도 y좌표가 이렇게 쭉 커지는 그냥 증가함수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증가함수랑 fx를 합성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 합성된 실제 요 함수의 모양은 정확하게 그냥 누구의 모양이랑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f의 모양과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x좌표가 커졌을 때 속함수 y좌표 그대로 커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뿐이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y좌표 커지는 방향이 그대로 겉함수에 입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려졌던 그 fx 있잖아. fx 모양 그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냥 3차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겠다. 그게 금방 파악이 되실까요? 제 말 이해돼?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냥 3참수처럼 그리고 나서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뭔 소린지 이해돼?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돼요. 쓴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우리 일단은 그래, 그러면 F라는 친구,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전체 이 함수는 F랑 거의 유사한 그래프일 거야.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보자. 자, 조금 더 디테일. 자, 우리 이 함수 보세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자리에다가 내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죠? 그치? 지수함수 정의역 모든 실수잖아. 모든 실수 다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는 항상 양수만 만드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항상 양수만 만들겠죠?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값을 만드는 거냐면 이 친구가 지금 1보다 무조건 큰 값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지금 만들어봤자 0초가 1 미만의 값만 만드는 거 맞죠? 다시. 어려운 거 아닌데.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친구는
1이라는 친구를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잖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1초가의 함수값을 만들잖아. 근데 그거의 역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 미만의 함수값들만 만들고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음수는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속함수는 0초가 1 미만의 함수값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fx라는 그림을 그릴 때도 fx의 0부터 1까지 지역에서만 그려지는 그림, 그 그림만 우리가 신경 써도 된다 이 소리예요. 혹시 이해돼? 다시 이해시킬 때까지 할 거야. 자, 나 이 함수 볼 거야. 이 함수 볼 거야. 그리고 우리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x가 뭐 음수 같은 거 못 넣을 건 아니잖아. 그치? 요 속함수 보세요. 속함수가 뭐 정근선이라든지 정의되지 않는 지역이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실수를 다 나올 거야. 근데 모든 실수를 다 넣었을 때 요 속함수 이 새끼는 0초가 1 미만의 함수값만 만들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면 0초가 1 미만의 함수값만 만들어요. 그럼 0초가 1 미만의 함수값 자체가 겉함수에 뭐로 작동을 하나요?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그려지는 그림은 F 입장에서는 나 지금 받아온 정의역이 0초가 1 미만밖에 없어. 0초가 1 미만 지역에서 F 그려지는 그림처럼 그려진다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그래프는 3참수랑 거의 똑같고 3참수 중에서도 0초가 1 미만 지역에서 그려지는 그림이랑 거의 유사할 거야. 이해돼? 거기가 돼야 돼. 그럼 3참수처럼 대충 그리겠죠. 그리고 시작하죠. 당연히 이제 거기서 이제 디테일 다 잡아야 되지만.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딱딱 보여야 된다고.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봐. 자, 우리 3번 문제 잠깐만 볼래? 자, 어려우니까 천천히 설명할 거야. 알았지? 혹시 이해 안 되면 말해줘. 자, 우리 gx 볼게요. 자, gx가요. 2에 sin 파이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gx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자, gx도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어떤 함수예요? 합성함수죠. 맞아요? 자, 그런데 겉함수는 뭐 하기만 하고 있나요? 겉함수는 뭐 하기만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잖아. 2의 x제곱 빼기 1은 그냥 지수함수잖아, 여러분. 증가. 그쵸? 얘는 증가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저번 시간에 분명히 배웠거든? 겉함수가 증가라는 건 속함수 그대로 배출 느낌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들아 이제 복습해야 돼. 그치? 복습 안 하잖아? 못 따라와. 알았지? 복습을 하라니까. 그쵸? 나 분명히 얘기했다. 그쵸? 겉함수가 증가면 속함수 그대로 그냥 배출되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속함수가 극대고 겉함수가 예를 들어서 증가면 극대 나오는 거였잖아. 맞아? 근데 속함수가 극대인데 겉함수가 감소함수였어. 그럼 뭐 만들어져? 극소. 겉함수가 감소함수면 약간 반대로 배출 이런 느낌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함수는 그냥 증가하기만 해. 근데 속함수는 sin 파이 x야. 그럼 sin 파이 x 모양 거의 그대로 뭐 해주는 거야? 배출 시켜주는 거라고. 이 새끼 sin 파이 x랑 거의 그림이 똑같다고. 그리고 얘는 극점을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극점이 그냥 합성함수의 극점인 거 아니겠어? 겉함수 극점 아무것도 안 만들어내는데? 그럼 속함수의 극점이 다 그냥 합성함수의 극점이야. 그러니까 sin 파이 x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에서 1이 아니죠.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런 지점에서 다 극점 만들잖아. 합성함수도 다 이런 지점에서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씨발 뭐 문제를 졸라 어렵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냥 sin 파이 x랑 거의 비슷하겠네. 이해됐어?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hx가 g of fx래요. g of fx. 그럼 우리 솔직히 지금 겉함수가 g인데 겉함수 g가 어디서 극점 가지는지 다 알아 몰라? 다 알고 있어. 그냥 sin 파 x랑 똑같거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이제 속함수는 fx라고 해서 이제 지금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가나 조건 보면서 막 3차함수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속함수 fx라는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봅시다. 뭐 0,3, 2,1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됐지? 그러면 우리 겉함수가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지역에서 극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어질 거고 그럼 이런 지점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극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 뭐 2분의 3이라는 지역에서는 극소 만들어질 거 아니야. 2분의 3 이렇게 그어지겠죠. 맞아요? 극소. 이해돼? 그 다음 이런 거 2분의 5일 거 아니야. 2분의 5라는 지역에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또 극대. 맞아? 그 다음 2분의 7이라는 지역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겠어? 또 극소.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를 딱딱딱딱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극대, 그럼 여기는 극소. 색깔로 표시할게요. 색깔로 표시해야 안 헷갈리죠? 극대를 노랑이로 하고 극소를 흰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여긴 다시 극대인 거 맞죠? 그치? 이런 지점 싹 다 극대, 이런 지점 싹 다 극소, 이런 지점도 극소.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극소 다음에 극소 나올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 이런 식으로 다 치워지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그 다음 이런 지점도 뭐겠어? 그냥 극소겠지. 그럼 실제로 합성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 합성함수가. 실제로 합성함수가 이런 지점마다 싹 다, 야, 여기는 극대. 자, 이런 지점에선 극소. 이런 지점에선 다시 극대. 이런 지점에서 다시 극소. 이런 지점에서 다시 극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이런 지점에서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x 좌표에서 극대, 실제 합성함수는. 이 지점에서는 극소. 이 지점에서는 극대. 이 지점에서는 극소. 이 지점에서는 다시 또 극대. 이 지점에서는 극소. 이 지점에서는 극대. 이 지점에서는 극소. 이 지점에서는 다시 극대. 이 지점에서는 다시 또 극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진다 이 소리야. 이해돼? 당연히 이 문제가 fx라는 친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론해서 풀 거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겉함수의 gx라는 친구를 여러분들 분명히 미분해서 막 극점 위치 구하고 있을 거라고. 미분을 왜 하냐고요. 그치? 미분할 게 아니다. 그냥 sin 파이 x의 극점 위치랑 똑같다. 실제로 미분해봐. 이해돼? 미분해보면 그냥 sin 파이 x만 나와. 내 말 이해됐어? 지금? 혹시 말이 어렵니? 안 어렵지? 쉽지? 응. 아니야? 안 쉬워? 안 쉬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자. 자, 8번. 혹시 설명이 빠른가? 아니야? 빨라? 안 빨라? 그냥 어려운 거야? 표정이 안 좋아, 얘들아. 우리 밝은 테마 수업을 지향하면서 이 수업을 깔았어. 선생님 밝은 그 수업을 지향하면서. 왜냐면 A반이 굉장히 다크하거든. 그치? 미적 A반 다크해. 왜? 거긴 나도 대갈박이 터져, 가끔. 그래서 거기 다 다크해. 다크하니까 이제 내가 좀 미적은 재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자 테마를 깔았지만 실패한 것 같아. 내년을 기약해야 되나요? 내년부터 높잖아, 이제. 인생 실패네. 그치? 결국에 실패해버렸어. 자, 일단은 우리 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8번. gx라는 친구의 한번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GX 분석을 하자 이 소리야. 그냥 편안하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적분 문제는 거의 대부분 복잡한 함수들이 진짜 합성 함수가 많을 때가 많아. 왜냐면 함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여러 가지 막 섞어놓기. 그러면 G도 지금 합성 함수인 거 느껴지세요? 그럼 쪼개는 방법은 다양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fx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fx 모르는 거 하나와 그치? 2 플러스 sin x분의 1이라는 겉함수 그렇게 분리하는 게 제일 조금 합리적이긴 하죠. 왜냐면 2 플러스 sin x분의 1은 미분해서라도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2 플러스 sin x분의 1이라는 친구랑 fx라는 친구로 쪼개줄 수 있는 함수예요. 누가? g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sin x분의 1이라는 요 친구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얘들아, 얘도 조금 뭐 정확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미분해서 그려줘야 되겠지만 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것도 x분의 1이라는 친구랑 2 플러스 sin x라는 친구가 뭐해진 거예요? 합성된 거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친구는요.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 감소함수죠? 자,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배출인 거 이해되세요? 반대로 배출. 겉함수가 감소함수면 속함수 받은 거 약간 반대로 배출.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속함수가 극대를 가지는 지역에서 이 친구를 통과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극소지점. 괜찮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친구가 2분의 1에서 극대잖아요. 사인이 2분의 1에서 극대지만 이 전체 입장에선 2분의 1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그래프가 원래는 사인이 이렇게 생겼던 거면 이 친구를 통과하는 순간 그래프가 약간 반대로 그려지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이해되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겉함수가 어느 지점에서 극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대응시키기도 쉽잖아. 단 우리가 정확하게 미적분 나중에 막 진짜 30번 푼다면 계산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단순히 개형만 분석한다 해서 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기도 하고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합성함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금방 보인다는 거야. 내가 뭐 28, 30을 맞추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28, 30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적분 공부할 때 제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8, 30번 안 풀어도 돼. 28, 30번에 나와 있는 함수 그려봐. 알았지? 쌤 지금 한 것처럼 분석해봐. 진짜 실력 많이 늘어요. 알았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알았지? 뭐 28, 30 풀 수 있으면 풀고요. 다 풀고 나서 자랑하러 와. 알았지? 선생님 저 똑똑하죠. 뭐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다 얼추 된 거 같고 얘들아 10번 문제랑 10번 문제 하나는 한번 직접 풀어봐. 이거는 숙제로. 알았지? 10번은 이제 쉽다. 그래서 10번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문제들도 제가 갖고 온 게 풀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자주 많이 나온다.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거 풀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요. 2번 문제도 여러분들 2번 문제 지금 딱 봤을 때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곱해져 있는 거 나오잖아. 그치? 저거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6번 문제도 볼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도 저거 합성함수죠. 이제 바로 보이죠? x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겉함수와 fx라는 속함수. 그러면 겉함수 이제 우리 쉽게 그려줄 수 있어, 없어? 쉽게 그려줄 수 있잖아. x 더하기 2의 x제곱. 이거 그릴 수 있잖아. x 더하기 2 그려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라는 친구가 붙었으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지수함수처럼 휙.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는 점근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내 말 이해됨? 마이. 그치?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리고 극소 지역은 마3일 거고요. 왜? 1차라서. 한 칸 왼쪽. 1차라서 한 칸 왼쪽이야. 알았지? 왜요? 미분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마3에서 극점을 가지는, 그치, 겉함수. 그치? 그러면은 fx는 이참수. 이참수는 극점 또 몇 개 가져? 이참수는. 극점? 뭐 한 개 가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참수의 극점에서도 뭔가 극점이 만들어질 거고, 마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교점에서도 또 극점이 나올 거고, 최대 극점 3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됐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7번.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합성함수죠. 그럼 2의 x제곱 빼기 x라는 겉함수와 fx라는 3참수인 거죠. 그럼 2의 x제곱 빼기 x가 어디서 극점을 가지는지는 조사해야 되겠네. 그럼 미분하면 2의 x제곱 빼기 1이죠? 걔가 0이 되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0이죠? 0에서 극점 나오는 거예요. 그럼 0이라는 상수함수를 3참수에다가 그어줬을 때 대응되는 그 x 좌표들에서 일단 극점 다 만들어지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합성함수가. 그러니까 합성함수 많이 나오는 거를 계속 이걸로 지우면은 분필 쓸 수가 없는데. 자, 겉함수. 그럼 겉함수는 2의 x제곱 빼기 1이죠? 겉함수 미분해주면. 그치? 그러면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극점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치? 그리고 0이라는 지역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겠어? 마플이죠? 그쵸? 왜냐면은 이 1이라는 상수함수를 기준으로 요 지점 왼쪽 지역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제 말 이해돼? 그래서 0에서는 극소 만들어질 겁니다. 2의 x제곱 빼기 x라는 함수는. 제 말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라는 친구는 3차함수입니다. 그러면 3차함수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3차함수에다가 0이라는 상수함수를 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이런 점들 싹 다 무슨 점이 된다는 소리야? 극소 이렇게 된다고. 그 얘기 하고 싶다고. 됐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7번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시죠. 알았죠? 요거는 저는 답이 지금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할 수 있는 사람만.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 합성함수 해석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차수 추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수 추론으로만 모든 문제 푸는 거 금지. 알았지? 하나의 도구일 뿐.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다음에 차수 추론이 이제 뭐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건 반반이더라고. 나는 내가 너무 편해서 설명했지만 이게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그치? 미분해서 열심히 찾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어떤 하나의 도구를 알았을 때 내가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되게 좋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은 설명해보되 나는 좀 거부감 든다. 그러면 안 들은 걸로 하세요. 알았죠? 안 들은 걸로 하면 되지. 그치? 20분 낭비했네? 뭐 이렇게. 알았죠? 20분 남았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차수 추론만 할 겁니다. 알았지? 오늘은. 자, 우리 차수 추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 차수 추론에서의 저 차수를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정의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라는 지역을 향해 갈 때 x-a의 n제곱분의 fx-fa 일단 써주세요. 그치? 정의예요, 정의. 정의야. 자, 얘가 k로 수렴해. 근데 k는 0이 아니어야 돼. 오늘 엄청 기초할 거라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k는 0이 아니어야 돼. 즉, 이 친구가 k로 수렴하는데 k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n을 x는 a라는 지역에서의 차수라고 부르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극한값 k를요. x는 a라는 지역에서의 n개수, n차계수라고 부릅니다. n차계수. k라는 요 극한값을 우리가 a라는 지역에서 fx의 n차계수라고 불러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만 요거는 사실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우리는 안 쓸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n이라는 친구는 a 지역에서의 차수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차수 개념이요. 수투 때 되게 많이 썼어요. 자, 우리 수투 때 되게 많이 썼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한번 생겼다고 쳐봅시다. 됐죠?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나 a라는 지역에서 잠깐 선생님이 이 fx라는 친구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fa라는 친구를 그었을 때 얘는 그냥 뚫어버리죠? 자, 제 말 이해돼요? a라는 지역에서 그냥 a라는 함수값에 해당하는 fa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얘는 그냥 뚫어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뚫어버리는 친구들은 당연히 a라는 지역에서 인수 몇 개 가진다라고 합니까? 한 개 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x축과 fx가 이렇게 a라는 지역에서 뚫어버리면 인수 하나 이렇게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려질 경우에는 어떤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 fa라는 상수함수를 잠깐 그어가지고 봤을 때 우리 이렇게 뚫어버리잖아. 그럼 a라는 지역에서 인수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지. 그게 1차예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차수가 1차예요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fx란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 a라는 지역에서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fx라는 친구가 fa라는 상수함수와 a에서 접했다라고 쳐볼게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a라는 지역에서 인수 몇 개 가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수투에서 2개 가진다고 하죠? 그게 곧 2차예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fx라는 친구 있죠? fx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fx를 관찰을 해보니까 fa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접하면서 뚫어버렸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인수 몇 개 가진다라고 해요? 3개 가진다고 하는 거죠. 그치?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3차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거든. fx라는 친구가 a 지역에서 fa라는 상수함수와 만나는데 지금 뚫어버렸다는 건 인수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fx-fa라는 요 식은 fx랑 fa의 차는 x-a라는 인수를 딱 몇 개만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리고 또 다른 인수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hx라고 그냥 붙여볼게요.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 빼기 fa는 얘예요, 얘. 이 새끼를 x-a 몇 제곱으로 나눠줬을 때 0이 아닌 친구로 수렴합니까? x-a 한 번으로만 나눠줬을 때만 0이 아닌 친구로 수렴하죠? 2번 나눠주게 되면은 x-a 약분해도 분모 x-a 더 남아버려서 발산할 거 아니야.
자, 제 말 이해돼? 이 친구는 인수가 하나니까 한 번 나눠줬을 때 수렴해요. 이 소리예요. 한 번 나눠줬을 때 수렴해요. 영인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분모도 영인자 한 개 있을 때만 딱 수렴해요.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걸 미적분에서 끌고 온 거야. 왜? 미적분도 수투처럼 해석하게. 미적분도 그냥 다항함수처럼 해석하게.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다 그냥 2차 함수처럼, 3차 함수처럼, 1차 함수처럼 해석하게. 그게 차수 추론이에요. 뭔 소린지 이해돼?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리빌딩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게 차수구나. 그냥 이렇게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돼. 다 어떻게 빌드업 할 거야? Don't worry. 알았지? 응.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그러면은 왜 2차라고 말하는지 이해되겠어? 그치? 왜? fx라는 친구에서 fa를 뺀 요 친구는 A라는 지역에서 인수 2개 가지는 거잖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잖아. 영인자가 2개 있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인자 2개로 나눠줬을 때만 0이 아닌 친구로 수렴해주는 거 맞지? x-a 한 번 나눠주게 되면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0으로 수렴하면 안 된다고. 0으로 수렴하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 최소의 n을 차수라고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영인자가 2개 있으면 분모도 영인자 2개인 걸로 나눠줘야 처음으로 0이 아닌 친구로 수렴하죠. 그래서 2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차수 추론 개념에서는. 괜찮은? 그럼 여기도 설명 안 할게. 3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 같은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사인, 코사인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여러분들 사인 요 지역 볼게요. 그럼 요 지역은 몇 차일 수밖에 없어요? 요 지역에서 상수함수, 요 지역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딱 그었을 때 접해요, 뚫어요, 아니면 접하면서 뚫어요? 접하죠. 그럼 이 지역에서는 몇 차인 거예요? 2차인 거예요. 마치 2차 함수처럼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지역에서 이 지역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그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뚫고 있죠. 그럼 몇 차로 해석할 수 있어요? 1차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사면 1차 함수였잖아요.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역도 볼게요. 이런 지역. 이런 지역도 이 지역에서 내가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그럼 이 지역을 내가 다항함수처럼 근사해주면 몇 차처럼 근사가 되겠어요? 당연히. 2차처럼 근사가 돼요. 자, 제 말 이해돼? 이런 지역 2차겠죠. 자, 제 말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같은 거 볼까? 자, 지수함수는 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서 내가 상수함수를 긋더라도 그냥 뚫어버리지. 1차예요. 이런 지역에서도 내가 상수함수 딱 그어가지고 관찰하면 몇 차예요? 1차예요. 전 지역 모두 뭐로 근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1차 함수로 근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전 지역 모두 다 1차 함수로 근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수 추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괜찮아요? 이해되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차수 추론을 조금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쓰기가 조금 편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왔는데 시간이 살짝 부족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합성함수의 차수 판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좀 매끄럽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결국에 우리의 난제는 합성함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가 이제 차수가 몇 차수 정도로 근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거 예시를 잠깐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제곱이라는 친구랑 x세제곱이라는 친구를 합성 한번 해볼게. 됐죠?
그러면 x세제곱이라는 친구는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삼중근 형태이니까 당연히 3차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얘는 x는 0에서 3차예요. 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합성함수니까 잘 생각해야 돼. 0을 속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 0 만들자. 그 0이라는 친구가 겉함수에 대응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함수도 0지역에서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0지역에서.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겉함수 0지역에서 몇 차예요? 0지역에서 인수 몇 개 있어요? 2개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 2차입니다. 일단 요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괜찮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x제곱이랑 x세제곱 합성하면은 뭐가 돼요? 이거는 쉽잖아, 합성하는 거. 얼마 돼요? x제곱과 x세제곱 합성해봐. x 6제곱 되는 거 맞지? x 자리에 x세제곱 넣어주면 x세제곱 제곱해주면 되니까. 맞아? 그럼 실제로 얘 합성하면 x 6제곱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몇 차예요? 6차인 거 이해되세요? 맞아. 왜냐면 0인자 개수가 6개잖아. 0인자 개수 6개. 그래서 x 6개로 나눠줘야지만이 이제 처음으로 0이 아닌 친구로 수렴하는 거죠. 자, 제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6차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합성함수에서 이제부터 차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합성함수의 x는 a라는 지역에서의 차수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속함수의 x는 a라는 지역에서의 차수 곱하기 즉 속함수의 0지역에서의 차수가 3차였고 이어받은 겉함수도 x는 0지역에서 2차였기 때문에 3차랑 2차를 곱해서 6차가 됐던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볼게요. 속함수 a라는 지역에서의 차수 곱하기 그럼 a라는 지역이 속함수에 입력되면은 속함수를 제가 g라고 할게요. g. 그럼 ga라는 함수값이 만들어지죠? 그럼 겉함수 입장에서는 ga가 들어오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겉함수에 x는 ga라는 지역에서의 차수를 뭐 해주시면 된다? 곱해주시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의 a 지역에서의 차수 추론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되게 쉬워.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야. 알았죠? 일단 적어놓고 자 예제를 우리가 몇 개 써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제를 몇 개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만. 뭘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그래. 아니다. 뭐 딱 떠오르질 않네. 잠깐만. 일단은 요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뭔가 예시를 분명히 머릿속에서 생각해왔는데 역시 이제 약을 먹고 생각이 좀 안 나요. 지금 살짝 끊겼어요. 제가 다시 생각을 지금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얘 합성함수인 거 보여? 그치? 겉함수는 뭐야? 자, 그 다음에 속함수는? 자, 됐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0이라는 지역에서 최종적인 저 합성함수의 차수를 조사하고 싶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속함수부터 볼게요. 속함수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몇 차인지 생각해 봅시다. 몇 차예요? 그치, 1차죠. sin x는 사실 x로 우리 근사도 가능했다는 거, 이거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또는 sin x 생각해 보세요. sin x. 0이라는 지역에서 뚫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x는 0에서 1차예요. 자, 그러면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sin x는 함수값 뭐 만들어요? 0 만들죠. 그 0이라는 함수값이 겉함수에 대응되는 지점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겉함수 어느 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0이라는 지역에서 봐야 돼요. 자, 이 친구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몇 차예요? 3차예요. 자, 그러면은 둘이 뭐 해주라고? 차수 할 때는 곱해주라고. 자, 제발 이해돼? 그러면 3차랑 1차라는 친구를 곱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친구의 차수가 몇 차가 되는 거예요?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sin x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0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삼중근 형태로 그려줘야 돼. 자, 제발 이해돼? 그래서 삼중근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sin x 세제곱이라는 함수는. 뭐 쉬운 예시니까 솔직히 당연하지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 제발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x 제곱이라는 이 친구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도 지금 합성함수인 거 이해되시죠? 그치? x 제곱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x라는 친구 이렇게 합성시킨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잘할 수 있나 봐야지. 자,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1 빼기 코사인 x는 몇 차게? 왜 2차야? 우리 1 빼기 코사인 x 뭐로 근사할 수 있다고 배웠어? 2분의 1? x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근사가 중요한 거야. 응? 너 이거 배우잖아. 이거 모르면은 뭐 어떡해, 이거는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설명할 텐데. 그치? 0 지역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라는 인수를 2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x는 0에서 2차예요. 자, 그리고 0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뭐 만들어요? 0. 그치? 그럼 0이라는 함수값이 여기에 대응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는 0에서 몇 차예요? 그치? 2차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0에서 몇 차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차. 사중근 형태로 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2차나 4차나 잘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4차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4차 함수처럼 근사를 시켜줘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음? 그런데 조금 더 멋있는 예시가 기억이 안 나, 지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알았죠? 자, 그러면 하나만 필기할게요. 진짜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하나만 필기할 건데 뭐냐면, 자, 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필기합시다. 자, 필기 하나만 할게요. 요거는 그냥 이제 받아들여 주세요. 설명하려면 딥해지니까. 알았지? 자, fx라는 친구가요. x는 a라는 지역에서 차수가 n이 2 이상이면, 1초가이면 차수가 1보다 크면이란 소리입니다. a 지역에서 차수가 1보다 크면 걔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자, 걔 무조건 미분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n이 1일 때는 조금 생각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미분은 가능한데요. 미분 가능하나 언제 조심해줘야 되냐면 절대값 함수라든지 루트 함수일 때는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좀 적어주세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합니다. 1차 미분 돼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미분 안 되지 않습니까? 미분이 안 되는 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직선 형태가 1차잖아요. 1차.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차인데 미분이 안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V자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만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n이 1보다 작아버리면 미분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우리가
그 설명하고 끝내면은 될 것 같거든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친구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미분 가능한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오늘은 예시 이거 하나만 할게. 다음 시간에 예시 쭉 할 거야. 알았죠? 좀 어려운 예시도 다 할 거야. 얘 미분 가능한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봐. 우리 이 친구도 합성함수죠? 자, 어떻게 합성시킨 거예요? 그치, 루트 x 세제곱 합성 사인 x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 맞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차수 확인할 겁니다. x는 0에서 이 새끼 몇 차? 1차. 괜찮아요? 자, 그러면 0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0이니까 이 친구도 0에서의 차수 확인해야 되겠지? 자, 이 친구는 x의 몇 승이에요? 2분의 3승이니까 어찌 보면 몇 차입니까? 2분의 3차예요. 여기 내가 자연수 n, 왜 지웠지? 아까 그 차수 설명할 때 그 n이 자연수라는 말 없었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2분의 3으로 나눠줬을 때 0인자 개수가 2분의 3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2분의 3차인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둘이 곱해주는 순간 이 친구는 지금 차수가 몇 차수입니까? 2분의 3차지. 그럼 미분 될까요? 안 될까요? 미분 돼요. 자, 미분 돼요. 자, 그런데 하나만. 얘 미분 돼요? 왜 안 돼요? 몇 차니까? 2분의 1차니까. 얘는 미분 안 됩니다. 자, 얘는 엄청 둘 다 지금 내가 다 쉬운 예시해서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절대값 퍼레이드 할 거거든요. 절대값 퍼레이드. 그래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약을 좀 덜 먹고 올 거라 지금 되게 예시를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해야지 했는데 지금 날라갔어요. 날라가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